네, 여러분. 계속해서 4장 2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이번 시간에도 아마 6장 정도까지밖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를 조금 더 간단간단하게 파이널 앤서까지는 안 나가는데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하고요. 빨리빨리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다음 시간 7주차 강의가 4번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4장의 2번 어떻게 푸는가만 우리가 간단하게 적시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자 이론에서의 속도인데요. 계속해서 만약에 자유전자 이론, 이 소모펠트 이론이다, 그죠? 그럴 적에 VF는 이때 VF가 이거는 당연히 KF로부터 우리가 계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VF가 n분의 h바에다가요 3파이 제곱에 지난번 문제하고 그대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KF가요. 자, KF가요. 4장 1번 문제에서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유도했었죠, 그죠? 이럴지 우리가 이거를 n으로 둔다고 그랬죠? n으로 두면은 이것이 뭡니까? 여기 h바를 곱하고요. 그러니까 p가 운동량이라는 것이 m의 vf고요. 이것이 h바의 kf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서킷에서 그렇다면은 이 vf는 어떻게 되냐? vf는 m분의 h바의 kf가 돼서 kf를 앞에 요걸 넣어주니까 그리고 n을 대입해주면은 h바에 그 다음에 3파이 제곱에 n이 되고요. 요거에 이 3분의 1승이었죠. kf는 이게 3분의 1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 다음에요. 이 A번이고 이게 B번이 전기장 E가 가해지면은 VD가 자 B번 전기장 E다. 또 앞에 우리가 드루드 이론으로 전도전자에 관한 걸 했는데 이게는 소모펠트 이론으로 VD가 어떻게 되느냐? 유동 속도가 VD가 시그마 E에 당연히 그죠? N이 전기전도도 우리가 지금 그 크기를 보는 건데요. 이게 전기전도도고요. 당연히 오음의 법칙이었다, 그죠? 그렇지게 그 다음에 전자의 평균 자유거리 람다를 평균 자유거리 자 부딪히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그걸 말한다. 그럴 적에 시그마가 이면은 요 시그마가 n의 2의 제곱에 람다의 나누기 m의 vf임을 우리가 유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도한다. 자, 그거는 아까 전에 3장에서의 문제 이거를 다시 들어가 보면요. dt분의 dp인데 이것이 뭐였죠? f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p가 되고요. 이때 f는 이제 마이너스 2p가 되겠다, 그죠? 그럴 적에 이게 우리가 시그마가 뭐가 나왔냐면요. m분의 n이 제곱 타우가 나왔다. 당연히 타우 커지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안 부딪히고 가는 거니까 시그마가 커지겠다, 그죠? 이때 우리가 람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람다가 VF의 속도로서 타우 시간 동안 진행하는 그것이 이 평균 자유 거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타우가 어떻게 될까요? VF분의요. 람다가 되겠죠, 그죠? VF분의 람다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요. n의 VF분의요. n의 2의 제곱의 람다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어떤 관계식만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은 B번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C번 자유전자 이론이 구리에 적용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온도와 전기장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VD와 VF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찍에 C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C번 이 보면은 300도 K인 경우죠. T가 300도 K인 경우다. 일찍에 이건 굉장히 높은 온도가 아니다. 룸 템퍼처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뭐 우리가 TF는 아까 전에 보통 어떻게 이 37,000 뭐 이런 형태의 이거 비교해 보면은 거의 0도에 가깝다. 0도 K에 그런 우리가 건사를 이용해 가지고요. VF는 이제 아까 전에 구했던 M분의 H바예요. M분의 H바에 룸템이라 하더라도 거의 여기가 될 것이다. 한 파이 제곱에 n에 3분의 1선 거의 1이 될 거다. 왜? 이 온도라는 것은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thermal에 대한 그런 팩트들을 굉장히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대입을 해보면은 구리에 대해서 우리가 n을 줘서요.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1.6 곱하기 10의 6선 미터 per second.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전기장도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장이 이제 걸어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VD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VD와 VF를 고려봤는데 VF는 요래 되고요. VD는 우리가 요 공식으로 구한다. 시그마 E에다가요. N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E가 지금 1V per meter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다 넣어 보니까 이게 4.4 곱하기요.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선 미터 per second. 이거에 비해서 엄청 작다 그죠? 실제적인 drift velocity라는 것은 이거 very slow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떻게 전류가 그렇게 빨리 흐르느냐? drift velocity가 빨라서가 아니라 꽉 차 있죠 전자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밀려 가해지고 실제적으로는 전류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람다를 구해봐라. 300kV에서 람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람다는 우리가 이거로부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람다는 VF에다가요 M에다가요 시그마 우리의 시그마를 집어넣고 MEA 제곱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다 알려진 거다. 구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우리가 다 줄 겁니다. 그래서 3.9 곱하기요.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비트입니다. 그래서 400옴스트롱 정도 되죠. 그죠? 약 400옴스트롱 되는데 그만큼 가서 한 번씩 부딪힌다는 거죠. 이 자유행전 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자를 한 400개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한 개씩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개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한 4옹스트롱이 1 레티스 되면 된다. 그래서 한 100 레티스 정도 가야 됩니다. 격자 한 100개쯤 지나고 나서 한 번씩 부딪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구리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이 자유전자 이론에서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근사적으로 해석해 볼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면은 우리가 n 같은 걸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n 시험 문제에 근데 책에는 뭐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연습 문제를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 2로 가서요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5장의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복잡해요. 굉장히 이제 원자 번호를 높은 걸 잡아놔가지고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은 보면은 이제 나들린 법칙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마델룽 원자가 채워지는 그런 법칙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1s, 2에 2s, 2p에 6개, 뭐 3s 2개, 3p에 6개, 그 다음에 4s 먼저 들어가고 뭐 4d에 들어가고 3d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채워지는 법칙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들룽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lowest n 플러스 1에서 highest로 가고요. 그러니까 n 플러스 l이 제일 낮은 것에서부터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이 껍질을 말하 몇 껍질 번호고요. l이라는 놈은 s냐 p냐 이거에 따라서 저 n은 1, 2, 3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l은 0, 1, 2 이런 식으로 간다죠. 그래서 이것이 s, p, d 그 다음 3이 그죠? 맞습니까? 3은 F고요. 4가 G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5가 H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높은 순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가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74번 텅스텐에 대해서 이 원자 번호가 74번 토탈 전자의 개수가 74개가 들어가는 그러한 아토믹 컨피규레이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봐라는 겁니다. 50개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4개다. 그 말은 요것을 마델룽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어떤 놈들이 지금 오는가. 그래서 이 지수를 다 더해가지고 몇을 만들으라고요? 74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시면요 1S에 2개, 2S 2개 이 법칙을 따라서 계속 가보면 이 B 6개 돼요. 그 다음에요 3으로 가야 되는데 맞죠? 3에 S에 2개가 되고요 3P에 P에는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혀 74하고 관계없는 이제 18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4S가 나온다 그죠? 여기에 3P에 4S가 나오죠. 왜요? 그래야지 지금 3 더하기 P 하면은 3 더하기 1 하니까 4가 되죠. 그다음 4 더하기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4 더하기 0 여기 2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3D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3D D는 어떻게 되죠? 4P로 가면은요 4P로 가면은 5가 돼요. 5가 근데 3D로 가면은 똑같이 5가 되는데 요 L이 더 낮은 거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니 L이 높은 거부터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4P보다는 3D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10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4P가 옵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아직까지 74는 많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마델룽 법칙에서 OS 2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4D가 먼저 나오죠. 항상 4D가 또 10개 들어갑니다. 4D 10개 들어가고요. 대충 세어를 보시면은 여기 18, 28, 30개고요. 그 다음에 40개고 4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OP에 이제 5가 나와야 돼. 4P, OP 나와야 되죠. OP에 6개. 그 다음에 이제 6S에 2개가 나오고요. 아직까지 F가 안 나왔다. 그죠? F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냐면 F는요. 4 이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4 이상에서. 왜냐면은 지금 L이 F는 3이기 때문에요. N이 4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4부터. 그래서 6S에 2개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F가
F가 제일 크면서 더하기 해가지고는 즉 L은 제일 큰데요. 더하기 해가지고는 요거 똑같죠. 6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7이 되죠. 참 7이 되니까 이제 로이스트부터 나와야 되니까 4F부터 나옵니다. F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14개 들어갈 수 있어요. 14개. 자, 이제는 거의 70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자니까 10개, 20개고요. 32개, 40개 되고요. 50개, 60개, 70개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OD에 이제 OD 나와야 되죠. 6S 그 다음에 OD 나오고 OP 나오죠. 6P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 딱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데논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74번 같은 경우는 이래 되는데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죠. 이걸 다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외곽이 다 채워져 있는 어떤 진원 같은 경우에 이게 뭐죠? 비활성 기체잖아요. 몇 쪽에 그러니까 몇 번 주기에 비활성이 있는가? 그 왜 채워진 거니까 채워진 거라면은 거기에 더하기 최외곽 몇 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4F에 14와 그 다음에 5D에 4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 우리가 보통 이 74번 텅스텐 W는 이렇게 표현한다. W의 원자 배치는 이렇게 표현해 줘도 된다. 그 말은 지금 요까지가 지금 맞죠? 이게 진원의 그거라는 겁니다. 진원의 원자 컨피규레이션 배치도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거에다가 요게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 문제가 118번 원소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얘가 불활성 기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말은 끝이 닫혀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에 끝이 닫혀 있어야 된다. 이것처럼 US2, OP6로 8개로 뭐 이렇게 아니면 18로 이렇게 닫혀 있다, 그죠? 18로 이렇게 닫혀 있다. 그를 지게 P shell has just filled, 그죠? 여기에 우리가 여기 되는데요. (118번은요)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마지막에 채워지는 즉 18쪽 8쪽 또는 18쪽이라 그러는데 원소 주기율표에서 2대 돼 있는데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이런 놈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2번 헬륨, 그 다음에 10번,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럴 적에 게스 이걸 해보면은 2에다가요, 그 다음에 18, 8, 8, 그 다음에 8, 여기에 18이 더 넣어놔야 돼요. 36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8이 늘어나죠. 18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54가 되고요. 32가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2 늘어나면 86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는 요까지가 아까 전에 뭐였어요? 요까지가 진원인가요? 진원. 여기까지가 진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왜 안 써줬었지? 어쨌든 왜냐면은 이렇게 8개가 끝나야 되는데 P쉘로 끝나는 것, P쉘로. 그 다음에 32, 32더 돼야 되죠. 네, 118번이거든요. 이게 118번. 32를 다 118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마 118번은 여기 보면은 6S 나오고요. 그죠? 이래 되는데 여기 보면 OS,
4D, 5P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마 118번이 되려면은요, 마지막에 쭉 오다가요, 그 다음에 8S가 되고요. 8S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S, D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D 다음에 E가 아니고 F도 있고요. 4F까지 나왔잖아요. 4F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OG가 나와야 되겠다. 그죠? G는 4번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N이 5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는 8S가 나오고 나서는 OG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6F가 나와야 되죠. 요거는 한 개 줄고요. 요거는 한 개 늘고, 뒤에 거 한 개 줄여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 N 더하기 L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5 더하기, 이거는 8 더하기 0이고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5 더하기 뭡니까? G니까 4가 되죠? 그러니까 한 개 더 넘어가면서 이게 제일 큰 놈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큰 놈이 F죠. 6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은요, 7P가 되겠네요. 그죠? D가 되네요. 맞나요? 7D가 돼야 되죠? 요거는 한 개 늘어나면서 이거 한 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7D가 되고, finally 8P가 됩니다. 요걸 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118번은 원자의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118번은 이제 그 앞에 되고요. 118번 다음에 나오는 걸 할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118번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는 몇 개일까요? 여기가 10개고요. 그죠? 맞습니까? D가 10개예요. 그럼 이거는 14개라 그랬죠. G는요. 그러면은 여기가 6, 2, 4개씩 첨가하죠. 그래서 얘는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8까지 적어줘야 되고요. 여기는 14. 맞죠? 10개, 6개 들어가느냐?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몇 번이다 해가지고 어디로 채워넣었을 적에 우리가 118번 뒤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몇 번 뒤에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지금 그래서 다 해보니까네 168이라는 겁니다. 통화해보니까네 168 20개, 38개. 그래서 아마 잠깐만요. 보면은요, 네, 118 다음에는 여기 168이 돼가지고 이제 50개가 늘어나야 된다. 50개. 그래서 10개, 30개, 40개, 50개 이래 된다는 거죠. 여기 다 더하면은 50개 돼요. 2, 18, 20개다 그죠? 그 다음에 14개, 10개, 6개 해가지고 24개. 아마 이까지가 우리가 118번이 여기까지 채워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 뒤에 우리가 또 P 쉘이 채워지는, 그러니까 8S와 8P가 채워지는 불확성 기체가 되는 그까지가 뭐라고요? 50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18에다가 50개를 더하니까 168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드론 법칙을 중에서 우리가 불확성 기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안정적인 그런 기체가 존재한다면, 원자가 존재한다면은 저번으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요, 여기 유효액전화와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온화 에너지와 비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마 이거는
시험에 문제 나와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이런 근사를 이용할 적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플라트를 그려서 어떤 근사의 조건들이 실제적인 이론치에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연속 문제를 내드린 이유는 이러한 approximation이, 그러니까 근사들이 어떤 걸 이용하는 것이 실제의 값에 같고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그냥 유효한 핵 전화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차원이면 충분하겠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나트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11번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1S에 2개, 2S 2개, 2P에 6개가 되고요. 그 다음 3S1을 해가지고요, 껍질이 바뀌면서 그냥 외곽에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하겠다, 그죠? 여기에 플러스 수가 11개가 있어요. 10개, 그 다음 11개 있어요. 근데 전자가 어떻습니까? 안에 한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에 일쪽에 있으니까 지금 맥이 한 개 더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유효핵전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이 안쪽을 바라봤을 적에, 핵 쪽의 방향을 바라봤을 적에 지금 쿨롬의 포텐셜을 느낄 적에 요 안에 마치 핵이 얼마나 있는가를, 핵의 핵자의 그 얼마나 정도 되는가를 느끼는 그 정도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얘가 물질에 요 안에 있는 놈들과 요걸 비교해, 물론 이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은 요 전자 10개가 이 안에 있는 전자 양성자 10개를 상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는 이때 이것을 이제 수소 원자 모델 형태로 바꿔가지고요, 요 전자 한 개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그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 안에 핵의 전하가 몇 개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 정도, 그것을 우리가 G effective, G의 유효 핵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n을 물질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리드베르그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거를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G가 아니에요. 1이 아니다. 뭐냐면은 이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상쇄돼서 그냥 1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이게 수소 원자의 방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유효핵전을 계산하는데 보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때 근사 1은 어떤 거냐면은, 자 보십시다. 근사 1은 G가요, G의 뉴클레어스, 실제적인 핵자 빼기 G의 N 인사이드예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런데 12번, 13번까지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 해볼까요? 14번이에요. 어떤 문제가 그렇죠? 여기에도 2개 있고 여기에도 또 2개가 있어서 4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느끼는 것이 이 안에 것도 있지만 뭡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받죠. 그럴 적에는 이 근사가 잘 안 맞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끼리는 또 리퍼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끌어당기지만.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3개, 4개가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뭐 14 빼기 10으로 해가지고 4로 두면은 계산이 잘 안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또 근사 두 번째 근사는 이런 것들을 아예 교류를 안 해줬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G의 뉴클레어스 보면은 G 이꼴 G 뉴클레어스 요 안에 있는 것 빼기 G 인사이드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은 요 안에 전사들은 그래도 이 핵의 전하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근사는 더욱더 보정을 해서요. n에 마이너스 n에 same same은 지하와 같은 쉘에 있는 개수 빼기 1, 지 자신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나누기 2 해준다. 반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보정한 틈을 넣어줬던. 그럴 적에 너 계산해 보면은 실제적인 거하고 어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너 실제적인 값들과 비교해봐라. 이거를 지금 문제로 둔 거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라프하게 EM분의 H 바의 K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EM의 P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MA 제곱분이에요. 이게 보호의 반경이라고 볼 적에 그냥 H 바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K가 루트 잠깐만요. 2분의 A분의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평균적인 그래서 A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포텐셜 에너지가 같을 적에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같을 때가 우리가 이제 그 원자의 전자에 있어서 전자의 에너지라고 본다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4파이 입시론 제로 A분의요 G2 제곱이죠. 이때 요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포텐셜을 말하는 건데요. 이럴 적에 우리가 A는 어떻게 되냐? 요 두 개의 식으로부터 A는요 m이 제곱분이에요. h바의 제곱에다가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가지고 g분의 2 돼요. 그래서 A가 이거는 상수가 되고요 g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 넣고 또한 여기 넣다 하더라도 K2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형식이 되냐면 비례하기를 G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G제곱에 비례해요. 맞죠? 이것은 A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분의 1이니까 이게 역수가 되니까 G제곱에 비례하고요. 포텐셜 에너지도 A분의 1에 비례하는데 A분의 1은 G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기 G하고 곱해주니까 G제곱이 된다. 그죠? G제곱이 비례할 것이다. 해가지고 요 G를요 여기에 넣고요 또는 여기 넣고 플라팅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그려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거 그려보니까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 번호가 여기서부터 25번까지 넣고요. 그러니까 G 번호겠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G 뉴클레어스가 돼요. 이게 G의 뉴클레어스고요. 변화시키면서 N 인사이드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14번인 경우에 한번 보십시다. 14번인 경우 제가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G의 NU G는 어떻게 되죠? 14가 되고요. G 인사이드는요 10개가 되겠다, 그죠? G의 인사이드는 10개. 그 다음에 N same은 4개가 되겠네요. N은 same은 4개가 됩니다. 요거를 놓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죠? G를 계산해서 G effective니까 G effective를 계산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그리면은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첫 번째 건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이 됩니다. 두 번째 건사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모양은 비슷한데요 값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실험해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근사 1번 가고요 여기 근사 1번 여기 근사 2번을 했더니만 실제적인 값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근사 2번이 훨씬 더 1번보다 실제적인 실험값에 가깝더라. 왜? 이런 보증텀을 해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근사는 아예 이런 거 생각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거는 생각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근사로 가니까 이걸 해주니까 여기 제목도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실제적인 실험값에 굉장히 가깝게 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근사 2가 즉 이펙티브한 핵전화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리가 제법을 했을 적에 푸는 고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더 가깝더라.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은 요것들을 조금 더 보정만 시켜준다면은 우리는 더 가까이 실험값에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유효 핵전화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시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이 이온결합, 교무결합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든지까지 배웠어요. 수소결합도 배우고 금속결합 배우고요. 그걸 배웠는데 자 보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79페이지에 화학결합이라는 데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화학결합에서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 연속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몇 번을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점 정리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요점 정리를 잘 해서 정리를 해서 외우라고 했죠. 그게 시험 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특히 어떻습니까? 5가지 유형의 6.1번을 보니까요. 5가지 유형의 뭐라고요? 화학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5개 배웠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것이 일어나는 걸 정성적으로 기술이에요. 그것은 어디 있죠? 감사하게도 요점 정리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다. 표 6.1을 그대로 적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퍼펙트합니다. 완전히 외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원자들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어떤 결합을 통해서 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조합들을 하면은 어떤 결합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1-7쪽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온 결합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서 4-4는 무조건 이거는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위치를 보면 3-5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표 6-1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걸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B번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번을 우리가 풀어보면요. 반데르발스 결합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거의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결합은 결합이라는 것은 쌍극자와 쌍극자가 일어나는 그죠?
분자 결합이라고 그랬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쌍극자가 일단 일어나려면은 어떤 원자가 돼야 될 겁니다. 원자 내지는 분자가 돼야 되죠.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쌍극자와 쌍극자가 우리가 쿨롬 포텐셜에 의해서 쿨롬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E가 있을 적에 우리는 이 다이폴 모멘트를 카이에다가 E를 카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분극도 이렇게 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적에 외부에서 이제 이 쌍극자에 의해서 이 쌍극자가 받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럴 적에 이게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자. R만큼. 그러면은 이거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4파입실론제로 여기에 R의 삼성, 여기 R이라고 할지 이 R의 삼성입니다. R의 삼성에다가요. 그 다음에 P1이 된다 그랬다. P1. 요것이 P1이다. P1이 뭔데요? 전기 모멘트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하나의 쌍극자 모멘트가 이루는 거리 R에서의 이루는 나타내지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다. 근데 이 전기장이 다시 이거의 P2에 의해서 그죠? P2에 의해서 우리는 쿨롬 포텐셜을 받게 되겠다.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P2는 이때 이제 카이의 E 되겠죠. 카이의 E1 또는 1에 의한 카이 E가 된다. 그럴 적에요. 우리가 이 포텐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나오는데 이 전자기학 시간에 유도회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4파 입실론제로예요. R에 삼성분해 되고요. 마이너스에 P1에 P2가 된다. 여기서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인력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와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있다고 할지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어떤 이렇게 돼 있으면 한 개가 얘는 얘를 끌어당기고 얘는 여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